안녕하세요. 도시락TV의 정연우입니다. 벌써 올해도 절반 이상이 지났는데요. 올 초 계획하신 일들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수정이 필요한지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인 듯합니다. 지역의 인물을 조명하는 도시락TV 시즌2,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꿈꾸는 항마을. 낯설다고 망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럽다고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비웃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산이 문득 창가에 다가서 있고, 이슬 머금은 바람이 아침의 향기로 다가오는 곳, 착한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 사는 곳,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머리로 재무장한 한 무리의 두루미 떼, 해질녘 아이들 한바구음이 매달린 마을에 사뿐히 내려앉는 곳, 내일이 기다려지고 오늘이 즐거운 곳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숲속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신명수 이사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사장님, 저희 도시락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숲속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신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신명수 이사장님과 함께 방학 이동 그리고 숲속마을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신명수 하면 선생님을 상징하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방학 이동의 토박이, 시인이며 또 사회적협동조합 숲속마을의 또 이사장님이기도 하셔서 제가 천천히 오늘 신명수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선생님, 방학 이동에는 좀 오래 거주하셨나요? 예, 제가 5대째고 지금 저희 애들까지 하면 6대째니까요. 네, 예. 5대, 6대. 그러면 시간으로 치면 250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와, 250년 네. 시간을 도봉의 방학 이동에서. 예, 방학이동. 네. 진짜 대단하신데요. 오래되셨고 또 태어나서 자란 곳이기도 하시고. 예, 예. 네. 혹시 그 과거에는 어떤 일을 주로 하셨을까요? 글쎄 저는 의료기 네. 쪽에서도 이비인후과 쪽 관련된 아, 장비나 기구를 수입해서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개인병원 이런 곳에 납품하고 그런 업무를 주로 해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사업을 주로 유통사업, 의료기기 유통사업을 예, 그렇죠. 하신 건가요? 수입해서 네. 국내에 판매하는 그런 업무를 네. 해왔어요. 그 지금의 마을 일과는 좀 전혀 다른 일을. 예, 전혀 다른 일이었죠. 예. 네. 네, 선생님께 사업을 또 하시다가 또 이제 지역의 일들, 마을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게 됐는데, 숲속마을 주민협의체가 지금 그 숲속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전신 준비 과정이라고 보면 그렇습니다. 될까요? 예, 네. 예. 혹시 어떻게 숲속마을의 활동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네. 2014년도에 그 방학 이동이 그 저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로 지정이 됐고, 시범 사업으로 1차 사업지구가 지금 현재 그 마을밥상, 초창기에는 마을밥상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2차 사업지로 이제 저희가 저희 숲속마을이 이제 사업지구로 결정이 돼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이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져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방침도 있었고, 그래서 우연치 않게 제 초등학교 친구이고 현재 우리 총무님으로 계신 김기선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사실 이렇게 관에서 주도하고 이러는 그런 데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꺼린다고 할까? 네. 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친구가 또 권유도 하고, 그 친구는 익히 또 이곳에서 많이 오랫동안 거주한 친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가서 설명을 들었죠.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마을에 대한, 제 고향이기도 한 이 방학이동에 대한 애정과 어떤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이걸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물론 취지를 들어보니까 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아까 이제 행정이 주도하는 사업들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 이런 게 이제 선생님께서 있으셨고, 하지만 그래도 그 과정은 주민들과 함께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이셨을 텐데, 혹시 진행하시면서 아마 이제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회의와 이야기 조율과 이런 과정이 좀 있으셨을 텐데 진행하시면서 애로사항은 없으셨을까요? 글쎄, 처음에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어려움이라는 걸 잘 못 느꼈어요. 네. 오히려 이제 처음에 굉장히 순수하신 분들이 주민들 좋은 분들을 만난 것 같고 그래서 좀 재밌게 그냥 이웃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가볍게 시작했던 게 저희한테는 큰 어떤 갈등이라 이런 게 없었던 것 같고요, 다행히. 오히려 이제 좀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내기 위해서 다른 주민들을 더 규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이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아닌 분들이 같이 합류하게 되면서 약간 좀 저희가 원래 처음에 시작했던 그런 그 방향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죠. 예. 하지만 다행히도 오랫동안 활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가야 될 길에서 마음이 멀어진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탈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도 초기에 생각하셨던 방향이나 가치들은 좀 지켜내시면서 이렇게 오신 것 같네요. 예. 좋은 분들을 만나서 그런 것 네. 같습니다. 네, 주민협의체 활동을 통해서 또 숲속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전환 넘어가기까지의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주민협의체로 오랫동안 이제 활동을 해왔지만 궁극적으로 그 도시재생사업이 방학이동 저희 사업지구는 주민 공동 이용시설 건립,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되는데요. 그거를 좀 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래 발전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좀 더 협의체 수준이 아닌 높은 단계의 조직이 필요함을 저희도 느끼고 있던 차에 사회적 경제센터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가를 추진하는 것이 좀 시간은 걸리고 좀 힘든 과정이겠지만 한번 같이 도와줄 테니까 해보겠냐는 제의를 받고서 모든 조합원이 좋다고 해서 한 6개월 이상의 준비 과정을 거쳐가지고 행안부에 이제 정식 인가를 신청해서 2019년 9월 달 정도 되겠네요. 그때 인가를 받게 됐습니다. 네, 아마 과정이 굉장히 만만치 않으셨을 텐데 회의를 하고 뭐 탐방을 다니고 워크숍을 열고 또 그런 매주 모여서 뭐 회의를 하고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이 행정이라는 것이 처음에 맞닥뜨려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일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면 한번 부딪혀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는 뭐 애로사항보다는 이제 운영상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좀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2개월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가지고 3월 달에 이제 처음 이제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불행스럽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한 6-7번의 이제 영업 중지 명령도 받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였는데 다행히 저희가 이제 그동안 같이 함께 하면서 도움을 주셨던 분들께서 좋은 정보를 주셔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정상적인 계획했던 일들은 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내부 역량 강화에 치중을 해보자. 그러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였습니다. 반다지 속의 목장갑. 그는 늘 대청 너머 뒤뜰에 쪼그리고 있었다. 앵두나무 가지숲에 숨어 있을 때보다는 숨이 턱에 차오르는 한여름 호박꽃 너머에서 쉽게 눈에 띄던 그였다. 봉숭아꽃 핀 앞마당가에서 모진 풍파의 세월을 견뎌낸 주름진 선뚱이에 수줍게 앉아있던 그였다. 사랑을 위해 주저없이 흙밭에 굴러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뿐 아무런 불평 없이 제 몸을 더럽혔다. 오늘은 그가 스스로 몸을 정갈이하고 구석진 반다지 속에서 내일의 희망을 꿈꾸며 잠들어 있다. 다시 더럽혀질 몸일지언정 아름다운 꽃밭에서 다시 깨어나기를 바란다. 따가운 가을 햇빛이 마른 대지에 꽂히기 시작하던 어느 날 이제는 반다지만큼 늙어버린 그가 커다란 토란잎에 숨어 꾸벅꾸벅 졸고 있다.
이제부터는 선생님이 좀 가살피 공원 지킴이라는 또 다양한 수식어 중에 또 이제 공원 지킴으로서의 또 활동도 살펴볼 텐데요. 요즘에 방학이동 에서 선생님이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곳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살피 공원이라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가살피 공원은 어떤 공원인가요? 사실 가살피는 이제 그 방학이동 154번지, 155번지 일대 작은 부락이었죠. 네. 그곳의 옛 지명인데 가살피 이름 자체가 굉장히 어감이 굉장히 정겹고 방학동 전체가 거의 논밭 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농경을 위해서 방학 이동 쪽에 도끼시장 쪽에는 이제 주로 그 소작농들이 많이 사셨던 곳이고 저희는 이제 완전히 약간 좀 떨어져서 산 속에 아주 외부에서는 보이질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살피라는 지명은 그 지역에 오래 사신 옛분들만 그냥 기억하고 있던 곳이었고 저한테는 고향이기도 하고 제가 유년 시절에 뛰어놀던 뒷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나서 지정은 됐을 뿐이지 사실 사람이 사는 주거지역과 너무 인접해 있던 곳이다 보니까 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오히려 자연 생태가 잘 보존이 돼야 되는 것이 그렇죠. 맞는데 네. 오히려 그 반대로 황폐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팠어요. 국립공원은 사실 정말 절대 산지나 자연 환경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런 곳은 국민들을 위해서 보존을 해야 되는 곳이니까 철저하게 관리도 필요하고 또 환경을 지키는 노력이 수반돼야 되겠지만 이런 곳은 오히려 그런 곳에서 이제 벗어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오히려 관리 주체에서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또 가까이 사는 주민들은 그냥 버려지는 땅 같으니까 거기서 이제 경작을 하게 된 거죠, 조금씩. 경작을 하게 되면서 나무도 뽑히고 풀도 뽑히고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서 먹는 게 수반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겹살을 구워 먹게 되고 뭔가 자기 텃밭을 자기 소유는 아니지만 그분들도 거기에 애착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착이 가게 되면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 폐기물도 나오고 또 임자 없는 땅처럼 보이게 되니까 쓰레기도 몰래 갖다 버리는 곳이 되고 심지어는 산업 폐기물도 갖다 몰래 땅에다 묻고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거의 제 유년 시절에 있던 그런 아름다웠던 뒷동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거의 폐기물 쓰레기장과 함께 있는 텃밭 정도 그런 정도로 망가져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다고 저 계속 그 모습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웬만한 예전 가지고는 그래서 어려우시겠는데. 그거를 사실은 그게 제가 2014년도에 마을 지금 이 숲속마을 일을 하기 전 한 2년, 2, 3년 전에 제가 하면 저의 모습이 뒷동산으로 만들어 놔야 되겠다. 다시 그런 생각을 했었고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었지 마을 일은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마을 일이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데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결국 지역사회가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가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을 일도 하게 되고 하면서 이거를 좀 뭐 추진력도 더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실천에 옮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일단 똑같은 모습으로 복원하기에는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이 지역 우선적으로는 망가진 자연을 회복시킨 후에 그냥 제 나름대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청사진을 그려놨고요. 그런 약간 청사진?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그림들을 지역의 친구, 동료들과 함께 좀 고민을 나누셨었나요? 예. 그 동료들 이웃이 중요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의 모습 복원하려면 또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의 노력도 함께 되어야 해서 다양한 또 활동에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뭐 주민기술학교에 뭐 참여라든지 또 마을 사업도 참여하셔서 그 과정에 대한 설명도 좀 잠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욕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막상 이제 내가 원하던 그 환경 자체가 망가져 있는 상태여서 제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버거운 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가깝게
제일 먼저 이제 친구들이나 뭐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 뭐를 통해서 좀 상담도 하고 고충도 얘기하고 결국은 제일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지역사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과정에 우연치 않게 원예 조경 주민 기술학교가 열린다고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안한 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궁극적으로 공원 같은 성격으로 조성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아는 지식이 전무하다 보니까 좀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도 하고 근본적으로 제가 지금 뭐 나무나 꽃을 키우고 이러는 거는 좋아하는 편이어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이 공원을 만드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작년에 주민기술학교를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저한테는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예.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마을 호호가든이라고 하는 또 팀을 구성해서 마을 사업까지 또 진행하시게 되셨죠? 예, 네. 또 저는 인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 주민기술학교에서 만난 분들 중에 한 5분, 저를 포함해 5분이 네. 자연을 워낙 사랑하고 그걸 몸소 실천하는데 뭐 저 이상으로 굉장히 열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좋아하는 것도 하면서 또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도 일부 해결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 나간다면 좋은 일일 것 같아서 그 제안을 했는데 그 5분이 모두 너무 흔쾌히 받아들이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까지 12월 26일 날 저희가 발족식을 호호관이라는 명칭을 네. 짓고 그 뒤로 저희가 한 달에 2번씩 매주 모임을 갖고 가살피 공원에서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지금 사업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죠. 예. 네. 네, 선생님 이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텐데요. 그 숲속마을 주민 이용시설이 이제 지역의 공간으로서 어떻게 좀 기능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아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원래 저희가 숲속마을 공동 이용 시설은 어떤 시설이라기보다는 저희 옛날 시골에 가면 느티나무 정자가 하나 있으면 온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거기서 회의도 하고 뭐 이런 공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원래 이제 그런 것을 지향했기 때문에 숲속마을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은 주민들이 모여서 배우고 싶거나 뭔가 취미를 생활을 같이 해보고 싶거나 또 마을 공동 관리사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나누고 싶거나 뭐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편하게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아무래도 그쪽 지역은 문화 그 시설이나 이런 게 편의시설이 전혀 전무하다시피 한 지역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좀 문화와 예술을 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곁들여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네. 그 숲속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제 중장기 계획 있으시다면요. 일단은 저희가 가장 좀 염려하고 걱정되는 부분은 지속성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협동조합을 만들었지만 지금까지 오는 과정도 뭐 만만치 않은 도전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과제라고 하면 숲속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이 제대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뭔가 경제적인 어떤 뒷받침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익 사업도 신경을 쓰지 않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또 이웃들과 함께 뭔가 의미 있는 공간으로 또 의미 있는 작업을 통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되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할 겁니다. 예. 가살피 공원 이제 복원 활동도 하고 계신데 그 일반 주민들의 뭐 참여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공원이라 하기 너무 작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저는 이제 원래 마찬가지로 아주 쉽게 편하게 그냥 산책 나오면 바로 한번 가보고 싶은 곳. 이왕이면 식구들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연과 함께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데요. 편하고 부담스럽지 않고 공원 같지 않은데 뭐 공원 아니면 뭐 내 집 뒤에 정원 같은 그런 곳으로 만들고 싶은데
반드시 주민들이 가까운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저도 좋겠다는 생각에서 앞으로는 이제 매년 봄이 되면 꽃을 같이 파종한다든지 식목일은 나무를 같이 심는다든지 뭐 또 좋은 뭐 행사가 있으면 그곳에서 한번 열 수도 있고 또 조금 작은 야외 음악회도 열 수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그 활동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주민들의 참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선생님의 활동에 좀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 센터를 이용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예, 가설길 공원이나 네, 그러도록 숲속마을의 하겠습니다. 활동 예, 예, 홍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너무 도와주셔가지고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도시락 TV에 공통 질문이 있어요. 네, 준비되셨죠? 네, 당신의 인생을 도시락에 비유할 때 딱 하나만 담으라고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저는 자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연을 관찰하고 즐기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하나를 담으라면 자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연. 꼭 선생님이 도시락에 잘 담아가시길 바라고요. 네, 선생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못다 하신 말씀이 있다면 네,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도시락에서도 자연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자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늘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자연과 내 고장을 사랑하는 신명수 선생님과의 만남이었었고요. 지금까지 신명수 숲속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숲속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신명수 이사장님과 함께 할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간 어떠셨나요? 네, 신명수 선생님의 도시락에는 자연이 담겼네요. 저도 자연과 함께 좀 살아보는 방법을 찾아볼까 합니다. 네, 방학 이동의 숲속마을 사회적협동조합 활동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에서 도봉구 마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검색하시고 구독과 친구 추가를 눌러주세요. 다양한 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역의 인물을 조명하는 도시락TV 시즌2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